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이 이상일 감독님의 마지막 일정이고요.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너무 많은 기자들과 너무 많은 인터뷰를 하셔서 오늘만큼은 관객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 오늘 질문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다 질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직접 감독님께 여쭤봐 주시는데, 다시 한번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모든 질문은 한국어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 시간은 4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시간을 나눠 쓴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한 분당 하나의 질문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감독님 모실게요. 여러분이 영화를 재미있게 본 만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상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3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자유롭게 가주세요. 제가 부산 영화제 이후에 서울에서 관객들과 대화하는 것은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에는 강민아 통역관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조금 더 좀 섬세한 표현이 필요하실 땐 일본어 섞어 쓰실 그럴 예정이고요. 화장실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질문하는 동안 갔다 오세요. 뭐 제 질문 쓸데없을 거니까 질문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관객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감독님 인터뷰 중에 소설을 영상화하는 게 아니라 영화화하는 게 목표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화가 아닌 영화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시다 슈이치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 분량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50년 가까이 시기에 기쿠오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인생이 많이 좋은 에피소드가 또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소개하려고 하면 OTT 해야 하니까 영화로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가장 생각했던 것이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에 인간의 느낌이라 할까, 관객들이 스토리를 보는 것보다 순간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러니까 후반에 가면 또 시간이 또 나가죠. 그때 시간이 또 나가는데 보통 설명이 없죠. 이 사람 없어졌구나, 이 사람 다시 나왔구나,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언제 사이 좋게 되었어? 아니면 언제 사이가 나빠졌어? 이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실제 인생 같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 움직임이 있지만 그냥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런 느낌을 합쳐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시리즈가 아닌 영화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왜 가부키였는가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왜 영화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더 많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이 많다라는 영화를 만날 때가 있는데, 아주 가끔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영화를 가끔 만나거든요. 저는 이 영화의 느낌이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고, 영화에 담긴 마지막 문장이 영화를 본 뒤에 관객의 입에서 나올 첫 문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아름답구나라는 말을 내뱉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셨죠? 네. 이제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최대한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요쪽에 요쪽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그쪽부터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거기 손 들어주신 분, 조명 밑에 계신 분부터. 네, 맞습니다. 네, 영화 일단 정말 저는 부산 영화제에서 못 봤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서 정말 잘 봤고요. 그 영화 내에서 키코와 슌스케가 서로 뭔가 이제 열등감을 느끼고 상대에게 화를 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화를 내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림을 보여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 혹시 답변하실 때 일본어가 편하시면 일본어로 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네. 이런 스토리라면 질투하거나 싸움하거나 배신이 있거나 그런 한국의 OTT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사이에 예술이 있었어요. 예술이 있었고 그 예술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추구하는 그것을 모습 자기 인생을 다해서 그 예술에 추구하는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뭐라 할까 그런 정신이라 할까 그런 영혼 그것이 가부키 그림도 그렇지만 그런 그 사람들의 영혼이 좀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제 이쪽에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구역별로 이동할게요. 네. 거기 지금 손 드신 분, 지금 마이크 드신 분 앞에 있는 분, 네. 네. 감독님, 그야말로 진짜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어서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에서 나온 두 개의 가부키극도 그렇고 만기쿠 선생님이 두 청년이 서로는 보지 못하는 순간에서 양 복도 끝에 있을 때 했던 가부키가 정말 싫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대사에서 너무나도 뭔가 예술에 대한 진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 영화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영화나 예술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랑도 많고 미움도 많죠. 그런 것입니다. 만기쿠 대사에 동의하는 것은 만기쿠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기쿠 자신도 그렇고 키쿠오도 슌스케도 특히 키쿠오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데 무대 위에서밖에 삶이 없다는 거기서 이 무대 위에 나가서 연기를 하고 빛을 받고 그런 삶밖에 삶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그런 삶을 키쿠오도 만기쿠도 똑같이 얻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쿠가 마지막에 조금 죽기 전에 마지막 나오는 장면에서도 그것이 뭐라 할까 그 상태가 마즈시っていうか
초라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상태가 해방되었다. 또幸せ 때나 행복하다고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반분 들어갑니다. 그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만기쿠가 나중에 누워 있는 그 순간을 좀 내가 좀 초라해졌구나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나 지금 행복한데라고 좀 느끼셨나요? 관객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때 그 배우분의 눈빛에서 너무나 살아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순간 그 생명의 불꽃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되게 좋아해서 거기에 좀 대입해서 좀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불태우고 있죠. 네. 그런 좋은 인생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가운데 여기 가운데 하얀 옷 입은 분 맞죠? 예, 지금 손을 왜 내리시나요? 시켰더니. 네. 예. 저 지금 막 시키니까 예. 네. 감독님 제 친구가 부산에서부터 자꾸 보라 해가지고 벼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정말 영화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패왕별이를 개인적으로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아마 감독님께서도 많이 관련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패왕별이랑 약간 닮은 구석이 있으면서도 좀 다른 것도 많은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실 때 혹시 어떤 영향 같은 걸 받으신 게 있는지, 그리고 감독님만의 그런 말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영향을 받으신 게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또 허백기노 감독도 배왕별희. 배왕별희는 제도 하센식이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10대 영화에 들어갈 만큼 좋아하는데 그 충격이 그 영화도 너무 아름다운 느낌, 그리고 시대이나 여사의 인간이 섞여 있는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나 사랑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사랑하고 배신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인간 감정들을 처음으로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진짜 영향이 있었던데 극보 만드는 동기에 띄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말씀 드신 좀 똑같은 영화는 안 되니까, 그리고 좀 그리려고 하는 정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조금 더 아까 처음 질문에 대답했던 것처럼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실 이 영화 보기 전에는 막연하게 저도 패왕별이와 좀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봤어요. 근데 막상 보고 나서 느낌은 패왕별이랑 완전히 다른 영화인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러니까 패왕별이가 일종의 작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오래전 감독님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있었고, 그 뒤에 감독님만의 물과 흙과 그리고 햇빛이 더해져서 이 국보라는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 생각은 패왕별이는 무대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면 이 영화에서는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겠지만, 자, 거기 지금 손 흔들고 계신 분한테 기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앞쪽으로 내려올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약간 초반에 키요코가 무대로 처음 뒤편으로 갔을 때 이렇게 판 같은 걸 손대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고, 거기 이렇게 한자로 여러 일본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좀 일본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가부키の必ず歌舞伎の劇場の入り口に神棚があるんですよね。で神棚があって神棚の下にこうすごい分厚い板があるんですよ。で板にあれはその日その月歌舞伎は毎月演目が変わるんでその月に出演する俳優たちの名前が書いてあってで穴が1個ずつ開いてあってこの赤いこれぐらいのピンがあるんですけど要するに今で言う今は言わないかも昔ねタイムカードとか会社に出勤したら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それと一緒で自分が来たら神棚にまずこう祈りをあげてそのピンを刺して自分がそこに到着しましたということを示すこれはもう昔から今も続いている習慣歌舞伎の劇場の習慣ですね。 네, 그것은 뭐냐면요. 가부키 극장에는요. 항상 입구에 일단은 신단이 있습니다. 신을 모셔놓은 그런 신단이 있고요. 그 아래에 두꺼운 나무판이 있고 일단 가부키는 매달 작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이름이 있고 그 밑에 그 작품에 나오는 배우들의 이름이 적힌 것들이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빨간 핀이 꽂혀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원들이 회사 갔을 때 타임카드라 그래서 출근했을 때 딱 넣고 또 퇴근할 때 빼면 거기 시간이 찍히는 그런 카드가 있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배우들이 일단 극장에 왔을 때 먼저 신단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구멍에 핀을 꽂아서 오늘 내가 왔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고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 가부키 극장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관습입니다. 또 이쪽 뒤에 네 지금 손을 들고 계신 분 기회 드리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올게요. 네. 저는 프리미어 때 한번 보고 이번이 2회차였는데 두 번 다 너무 재밌게 봤고 그 두 번 다 보면서 예술과 희생의 그런 불가피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보를 찍으면서는 어떤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이 영화에서 어떻게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같은지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독님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가족이 떠나갔습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희생, 희생. 우리 배우도 그렇고 우리 감독이라 할까 이런 예술적인 일을 하면 지금은 빛이 많이 있죠. 네, 관객들 앞에 나와서 빛이 많이 있는데 나의 뒤에 보세요. 그림자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좀 너무 고생이 많았던데 여러 가지 엘리멘트가 있어. 가부키를 리얼하게 촬영하는 것도 내만 아니라 감독만 아니라 배우도 더 힘들겠고 그리고 시대 50년 가까이 시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 작품이 촬영 끝나서 처음 편집했을 때 4시간 반쯤 있었습니다. 그것을 3시간까지 읽지 않게 그 좋은 점을 잃지 않게 완성하는 것도 더 힘들고 즐거운 시간 어디였던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뭐라 할까 오늘 본준호 감독님하고 좀 대담했던데 같은 감각이 있었던데 자기 이런 영화를 만든 후는 직후는 자기 혼이라 할까 자기 에너지 아니고 에너지보다 혼 같은 진짜 모두 나오는 감각. 본준호 감독님은 마다 찍었을 때 마지막 김혜자 씨의 씬을 찍어서 그것을
완성시켰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영화는 처음 구성했을 때는 그 이제 15년 가까이 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영화 찍으면서도 이 영화의 생각을 그 어딘가에서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순간에 뭔가가 딱 나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 상태가 되니까 거기부터 다시 어떻게 그 다음 작품에 세워 나가면 좋을지 지금 찾아 있는 도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봉준호 감독님과 또 대담을 하셨고 또 이동진 평론가와도 대담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공개가 될 테니까요. 그 인터뷰들은 이제 앞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중간 부분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저기 하트를 그리고 계셔서 하트를 계속 그리고 계셔야 마이크 누군지 알죠. 네. 네. 저는 그 마지막 풍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풍경을 처음 만난 순간이 그 백로 아가씨 공연을 처음 본 것 이전에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 떨어지는 눈을 본 게 처음 그런 장면을 만난 순간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거는 또 단순히 그 공연을 봤을 때 아름다움이 남아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과 또 좀 다른 형태로 그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눈이 내리는 장면이 어떤 식으로 그 안에 남아있었고 그 풍경은 어떤 의미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눈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그 하얀 눈 속에 아버지가 쓰러지고 빨간 피가 나오고 그 장면을 기쿠오 인생에서는 가장 잔인한 슬픈 순간인데 더 어려운 것이 기쿠오는 그 잔인하고 슬픈데 동시에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졌죠. 그 순간이 일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순간을 그 사람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물론 그것을 도중에서 그를 만나게 되니까 그 순간을 확신을 얻었죠. 그 순간에 대한 그 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고 그 마지막에 그 세계에 기쿠오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눈의 의미를 눈은 하얗고 그 의미를 그 죽음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나쁜 죽음만 아니라 눈은 그 흰색이라는 것은 모두를 벗어지니까 무에 되는 느낌, 무가 되는 느낌. 그리고 그 빨간색 있었죠. 동시에 그 빨간색은 그 피니까 그 삶의 느낌. 그러니까 동시에 죽음하고 삶을 동시에 느끼는 그 기쿠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흰색하고 빨간색 키 비주얼이라는 카라인데 그 가부키 배우들이 얼굴을 하얗게 하죠. 처음에 그 하얗게 하니까 좀 자기를 좀 없애가는 느낌,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빨간 그 화장을 하니까 다시 새로운 그 역할이 나타나는 배우로서 생명이 나타나는 느낌이 그런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쿠오가 떨리고 있는 그 대역을 맡아서
그 분장실에서 떨리고 있는 순간에 그 기구는 하였어요. 그냥 흰색만. 그때 준스케가 왔어. 기구가 원하는 피를 마시게는 시키지 못하지만 그 빨간색을 넣었죠. 그런 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피를 좀 주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은 그 눈을 어떤 눈에 그 비주얼에 되면 그런 기구에 생각하는 그 분명의 이미지가 가까워질까 그런 것을 생각했더니 그 그로사 아키라 감독의 이키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공원에서 혼자 그 브랑코 그네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씬이 있는데 거기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 눈이 뭐랄까 빛이 떨어져 오르는 것 같은 눈, 그 속도도 좀 빠르고 량도 많고 좀 리얼한 눈하고는 다른 그 사람이 마지막 본 세계 같은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마지막 그 기쿠오가 보는 세계라 할까, 그 말하자면 이것은 현실인지 죽음 후의 세계인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또 공포와 기쁨이 공존하고 그게 이 영화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운데 쪽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유, 나 이거 누구 시켜야 되냐? 여기 앞에 안경 쓰신 여기 통로에 계신 분 기회를 드릴까요? 저 그냥 요분 그 위에 조명이 있어서 그냥 잘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 하셨다는 말씀에 너무 깊이 공감을 했고, 저는 프리미어 상영을 지난주에 관람하고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됐는데, 어떤 작품을 볼 때 작가나 감독의 시선이 담긴 인물이라기보다 인물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 살아있는 캐릭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두 주인공은 물론이고 여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해보고 싶은 포인트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보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예명 세습 공연에서 4대 하나이 베코와 3대 하나이 한지로 예명 세습을 하는 공연에서 이제 3대 한지로가 된 키코가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와타나베 켄 씨가 연기한 2대 한지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제 배를 들썩이다가 피를 토하는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가부키는 어떤 세습을 하는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슌스케가 집을 나간 지 8년이 지났고 아마도 이대 한지로도 키코의 재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예명을 물려주기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피를 토하는 장면에서 이제 슌스케의 이름을 계속 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피를 토하는 이대 한지로가 아마도 두 키코와 슌스케를 똑같이 애정을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원작 소설을 사서 읽고 있는데 원작 소설에 혹은 감독님께서 이해하시기에 이 이대 한지로라는 인물이 그때 세습을 키코에게 해주기로 했으면서도 그 순간이 되자 슌스케의 이름을 외치면서 쓰러지는 그런 어떤 이대 한지로의 내면이나 심장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감독님께서 코멘트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가부키 세계에서 그 한지로의 아내 역할 하신 여배우씨 데라지마 시노부상 계시죠? 그분이 진짜 가부키 에디터 집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라지마상 말씀하셨던 것이 한지로가 그 대역을 기쿠오를 지명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쿠오에 주지요. 그럼
있을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그 한지로는 그 예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책을 직접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人間としての脆さ 脆い 自分の 자기에 대한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어리석음 그런 네, 이 사람도 인간이었다. 인간이었고 그 오야의心 부모의 마음으로서 네,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코에게 물려줄 때는 그야말로 예술가로서의 자신으로 그 선택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슌스케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이쪽에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지금 마이크 어디 있나요? 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거기 여자분 지금 왼쪽을 돌아보신 분, 네, 손을 좀 더 높게, 예, 네 맞습니다. 그 손을 좀 높게 들어주셔야 마이크를 든 사람이 왜 손을 내리셨죠? 네, 네 하세요. 아름다운 영화였는데요. 저 이제 세상에서는 노래나 춤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감독님이 저번에 옛날에 맡았던 플라월즈도 플라댄스도 뭔가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뭔가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가부키를 잘 몰라서 그런가 키코를 보면은 자유랑은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코는 맨 마지막에 특히 그 막 돌다가 이렇게 엎어졌을 때 그 마지막 순간 때 자유감을 느꼈을까? 아니면은 뭐 자유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부키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부키 안에 관습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관전 포인트로서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게 있을까?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건 소리 다른 저기에서는 자유로움하고 아닌 감정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그 가부키 상관없습니다.歌舞伎の多分見ててなんかこうなんていうのかすごく疑問に思ったところが逆にあったのかな。 아까 가부키 관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려주실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보시면서 가부키의 관습이란 게 이런 건가라고 의문이 느껴진 부분이 좀 있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반문 들어갑니다. 네, 긴장하십시오. 아니요, 일단 가부키도 뭐 하나의 문화로서 딱히 이거는 왜 이러지라고 의문점을 든 적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그런 세습이라던가 가부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가부키는 이런 세상이구나 싶은 그런 점들이 있을까 하고. 네. 歌舞伎に関してね。はいはいはい。そうだな、歌舞伎に関してで言うと、そうね、すごくヒエラルキーがはっきりした世界ですね。歌舞伎のファミリーネームっていうのがいくつかあるんですけど、そのファミリーネームのこうある人たちの中でもこう一番トップクラス、あとその2段階目3段階目っていうのがあって、例えばそのこうトップクラスの何でもいいや、金家があるとするじゃないですか。金家の演目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金家がその家で代々こうつながっている演目っていうのがあって、
その演目はやっぱりの主人公はやっぱり金家の当主がやるんです。他の家の人はその演目の当主をやることが、まあ、基本的にはできないし、もしどうしてもその演目をやりたかったら許可をもらわなきゃいけない。でこの映画の中でも曽根崎真珠っていうのはこの半次郎の家のこの家のこう持ち物って言ってもいいぐらいその家にとっての演目なんですね。だからそれは他の家の人たちがやるには結構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交渉とかいろんなものが必要になってる。例えば、はい。 일단 가부키에는 굉장히 확실한 그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급이라면 이렇게 이제 단계가 레벨이 다 집안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집안마다 패밀리 네임이 그 집안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탑 클래스의 집안이 그 김씨네 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김씨네 가문은 할 수 있는 그런 가부키의 연극의 종류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작품 안에서 주인공은 심지어 그 집안에서 당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그 계급이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가족들의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집안에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 것을 다른 집안에서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손에잡기 동반자살 같은 경우는 한지로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소유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작품을 다른 또 집안의 사람이 하려면 그쪽에 계속 교섭을 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엄한 그런 절차와 계급과 규율이 있습니다. で、気候が자유롭게の方ですね。そうか、ちょっと苦しそうに見えたってことなんですかね。고통스럽게 보였죠, 조금. 쓰러지는 것을. 그건 それはこういやそれは正解じゃないと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그게 꼭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설령 감독님이 생각하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코의 자유 여부는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가운데 앞쪽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예, 저 여기 네, 그 회색 옷 아니요 여기 앞에 회색 옷 입으시고 네,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질문을 빨리 해주십시오. 네. 네, 우선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가부키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여기 영화 보러 오는 길에 잠깐 이렇게 가부키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읽어본 게 화장법에 따라서 그 인물의 천성이 조금씩 갈린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반자살 그 작품을 할 때 유일하게 슌스케하고 키쿠오가 화장법이 다르게 되고, 심지어 키쿠오가 그 다른 화장을 하게 되는데 계속 하던 화장과 그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걸 의도하고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손해사기는 또 아, 기코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기코는 원래 남자 역할 하는 캐릭터 아닌데요. 그런데 그건 그 슌스케 때문에 했죠.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남자 역할을 했던데, 그 원작은 그 실은 두 번째 그 손해사기 시는 다른 연목이었습니다. 네, 다른 작품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 영화가 그들의 그 주인공들의 캐릭터들의 그 인생하고 그 연목과 애목과 그 가부키 그 작품. 작품이 연결되는 것을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네다키 신주로서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그 관계가 여러 가지 질투나 그 싸움이나 지내서 그 뭐랄까 설명 못하는 애정을 그 사람 사이에서 애정이 그 나타나는 모습, 그것을 남자하고 여자이지만 그 역할은 그 역할을 넘어서 슌스케하고 키쿠오가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 마지막에 그 무대로서 슌스케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 할까, 그 죽게 되는데 슌스케가 곧 죽는데 극 안에서도 죽기를 바라는 슌스케가 있죠. 그런데 기쿠오에게는 이것이 빨리 죽여주라라고 대사는 하지만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에서는 죽여야 하는데 그 기쿠오가 죽일 수 없다. 여기서 이 무대로 기쿠오의 슌스케의 그 배우로서의 생명을 제가 끊어야 한다. 그런 압박을 가지면서 그 연기를 한다. 그것이 그 역을 떠나서 그 사람들의 그 엔딩으로 보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다른 작품이었다는 건 원작에서 다른 작품인데 영화로 만들면서는 이 작품으로 바꿔서 영화에 넣었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앞쪽에 여기 모자 쓰신 분, 네, 여기 모자 쓰신 분 드릴게요. 네. 아니요, 이분이십니다. 가운데 여자분, 네. 죄송해요, 모자 쓰신 분 또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가부키인 걸 알고 이거는 이 예술의 쇠퇴에 관한 이야기려나 했는데 끝까지 관객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막 이 인물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겪었지만 이 예술은 그걸 겪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기해서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장면이 2014년입니다. 그 코로나 전에. 실은 지금은 좀 어려졌죠.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극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오게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 안에서는 가부키란 좀 오래된 그 예술이라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객들 있어도 좀 늙은 관객들만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 영화가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화 같이 꽉 관객들이 들어가고 표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부키 배우들 자신도 이렇게 그 뭐랄까 관객분들이 달라졌다, 새로운 관객분들이 그 보러 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가부키의 쇠퇴 말고 영화 속의 인간은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는데 예술만큼은 계속 꾸준하게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대답은 지금 함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운데 혹시 앞쪽에 질문 없으시면 저기 왜 자꾸 그 뒤에 가 계세요? 이제 앞쪽 질문 기회 드리려고. 저기 불펜 드신 분 아니요 여기 앞에요. 여기 앞에 불펜 드신 분 기회 드리고 이쪽 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하네요. 저도 지금 프리미어 회차 이후에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정말 먼저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보고 나서 하루에라는 인물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키코 소꿉친구인 하루에가 키코랑 같이 수리부엉이를 문신한 키코가 쥐나 뱀을 보은으로 가져간다 하는 것처럼 혹시 꽃이랑 구름이랑 나비를 새긴 키코 하루의 문신의 상징성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루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감독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긴장하라고 그랬죠? 저는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에가 기쿠원이고 슌스케하고 같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까? 약간 반대 의미가 되게 상충돼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문신을 새기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후원자가 된다는 식으로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키코의 미래를 위해 혹시 본인이 희생해서 간 건가라는 약간 의문도 계속 들고 아니면 진짜 슌스케에게 본인과 동질감을 느껴서 간 건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대답 고맙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제 의견인데요. 그 하루에는 그 하루에 이래서 문신. 하루의 문신은 그 그림이 기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구에 그 새가 있죠. 새 날개 옆에 그림이 있는데 둘이가 옆에서 넣으면 그 그림이 그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 나비는 그 하루에란 사람이 그 배경이 그 엄마밖에 없어서 그 엄마가 그 엄마 곁을 나가고 싶은 그런 그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있는 장소부터 그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그 나비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나비가 그 디자인 되었고 그 하루에가 슌스케하고 떠났을 때는 그 하루에는 그 기코가 결혼하자라고 말했을 때 전답이 안 왔죠. 그건 하루에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 자기를 진짜 보고 있을까 어떨까 그 기쿠 눈 안에 자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극장에서 슌스케를 보았을 때 자기하고 같은 느낌 슌스케도 하루에도 기쿠는 사람보다 얘는 그 예술을 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달게 되었고 그 슌스케하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마지막 나중에 아키코가 지금 당신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라는 그 말이 어쩌면 하루에가 계속 곁에 있었다면 나중에 하루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하루의 위문을 아키코가 던지고 있는 것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밖에 못 받습니다. 거기 지금 마이크 드신 분이 한 번만 골라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음에 드는 건 골라 시키시면 됩니다. 부담되네. 이상일 감독님은 유독 이상일 감독님과 같이 작품을 하면은
그 배우들의 연기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낸다는 평을 듣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한데요. 혹시 이번 국보를 찍으면서 배우분들한테 어떤 연기 디렉을 하셨는지, 제일 연기 디렉을 신경 쓰신 부분이 어딘지가 궁금합니다. 박광호는 어떤 배우를 제일 괴롭혔는지를 이것이다라는 대답이 없는데 이 역할, 특히 기쿠오 슌스케 그 역할은 가부키의 진짜 가부키 집에 태어나고 자라서 끝까지 가부키 그 배우로서 살아가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 설득력이 몸에서 그냥 그 손가락 여기 머리칼까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화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엄청난 부담을 박광호라는 배우들한테 니네가 잘못하면 영화가 망한다. 그건 반은 농담인데 반은 진실이고 농담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캐스팅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믿다는 거. 이 사람으로서 안 되면 안 돼.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아니고 전달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디렉션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연습해요. 1년 반쯤 그들은 진짜 이소가시 바쁜 배우인데 연습을 1년 반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촬영할 때 직접 말했던 것이 1년 반 이상 연습하고 가부키가 잘 되게 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기쿠오에 안 보이니까 기쿠오로 해달라. 기쿠오의 이 영화가 가부키를 잘 보이는 영화 아니고 그 가부키 역할을 하는 인간의 이야기니까 기쿠오가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프레셔를 가지고 무엇을 그 사람이 무대로 표현하고 있을까를 잘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서 가부키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화에 보면 배우는 탐욕스러운 동물이라고 나오는데 감독님도 못지않게 탐욕스러운 동물이라는 걸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하셨고, 사실은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게 된 것 같고, 감독님과 함께 작업한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면 촬영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같이 작품을 하고 나면 한 단계 내가 더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좀 반증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드렸듯이 이 영화가 가부키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영화의 형태로, 시네마의 형태로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3시간 동안 지켜 만드는 그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본다는 건 완벽한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완벽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리모컨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나의 권력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몰두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함께 하신 거고, 그런 가치가 있는 영화를 감독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가 보통 시간을 투자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고작 3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의 평생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남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충분히 3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를
영화가 결국 증명해낸 작품이라는 점이 어제 제가 영화를 처음 볼 때 느낀 좀 가슴 벅찬 느낌이었고,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벅찬 마음을 질문으로 하고 싶었겠으나 기회를 다 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이제 오늘 이 한국 방한 일정 마지막이고, 무엇보다 오늘 아마 40명이 넘는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 자리를 되게 기대하고 계셨어요. 한국 관객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을 무척 고대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이 시간을 함께한 소감과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에 대한 인사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 듣기 어려운 한국말로 마지막까지 잠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 말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 영화를 즐기고, 그리고 이 영화가 그 기억만 아니라 몸의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되면 진짜 다행이고, 그것만 아니라 예술 영화를 만드는 우리는 그 순간을 원해서 많은 고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객분들이 좋은 경험이 되면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영화에서 기코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풍경이 있듯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풍경은 이 풍경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눈이 보이는 거. 네, 극장을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셨는데 기념사진을 같이 좀 찍으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을 주셔서 감독님이 그럼 어디에 설까요? 네, 여기 서 계시면 관객분들이